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의 원도심이 확 달라집니다. 이수진 기자,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네, 그럼요.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정점이자 문화와 관광의 핵심이 될 인천 상상 플랫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실인 인천 계양장 근처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난 1978년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곡물 창고를 복합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6m 높이의 초대형 키네틱 LED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인천역 근처 차이나타운과 인근 월미도 사이에 위치한 관광 거점이기도 한데요.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시작점에서 아시아 문화관광 1번지를 향해 나아가는 인천 원도심의 변화를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하시죠. 첫 소식입니다. 이수진 기자, 인천 중구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짜장면? 아니면 차이나타운일까요? 네, 흔히들 인천 중구하면은 짜장면과 차이나타운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인천 중구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등장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인천 상상 플랫폼이 이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네,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게 있죠. 우리나라 철도의 출발이자 지하철 1호선의 시작과 끝인 인천역도 탈바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아 기자입니다. 청룡 시리즈 어워즈를 빛낸 배우들의 핸드프린팅 기념 행사부터 인천의 푸른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사진전까지 인천 상상 플랫폼을 배경으로 열렸습니다. 상상 플랫폼의 전시 공간인 뮤지엄엘도 볼거리입니다. 세계관에서 각기 다른 매력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인천의 새로운 문화시설로 손꼽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먼저 와보긴 했지만 나중에 아이들하고도 같이 올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전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978년 건립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천항 곡물창고. 제기능을 잃은 뒤 오랜 세월 낡은 폐창고로 방치됐었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거치며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관광, 산업경제 부흥, 내양개발 등을 포함한 인천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중추가 될 전망입니다. 이곳이 들썩들썩 할 수 있도록 해나갔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계양장거리 그리고 중구 일원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될 그날 여러분들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동시에 인근 인천역 복합개발 사업도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을 숙박과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역사로 오는 2032년까지 조성하는 구상입니다. 과거 민간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한 차례 무산된 지 6년 만입니다. 인천역을 중심으로 10분 생활권에 중요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집중 개발한다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관광명소로 변화시켜 경제 활력과 시민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인천역 일대 공간 재구조와 계획 수립 용역에 돌입합니다. 인천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인 상상 플랫폼에 인천역 복합 개발까지 인천의 대표 원도심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한 곳이 바로 이곳 인천 계양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최근 변신을 해서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유명 관광지로 탈바꿈 중인 인천 계양장의 모습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일제가 조선의 쌀과 자원을 일본으로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인천 계양장. 아픈 역사로 남은 이곳. 지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 경제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곳 계양장을 옛 역사에 머무르지 않고 계양장 역사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바꾸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아트 플랫폼을 비롯해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 야행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차이나타운과 신포국제시장 등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 야행은 인천 계양장 문화유산의 의미를 전달하는 지역 상생형 야간 축제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가유산청의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으로도 선정돼 오는 2025년부터 3년간 국비도 지원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문객들이 그냥 어떤 행사를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볼거리와 또 먹거리와 그다음 체험거리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으시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상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천 계양장. 이제는 지역 경제는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로 선보인 인천 상상 플랫폼은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와서 둘러봤는데 정말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모나리자와 국제적 명성의 미술 작품, NBA 스타 수상품 기획전까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974년 이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 실제 작품은 파손 위험과 해외 반출 불가로 루브르 박물관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을 연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도 고해상도의 모나리자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디지털팀과 뮤지엄 L이 협업해 미디어 아트 형태의 모나리자 이머시브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Donc nous avons voulu, avec le musée du Louvre, la rendre de nouveau proche de chaque visiteur, proche de vous, en utilisant les nouvelles technologies numériques et aussi en utilisant les résultats des nouvelles techniques scientifiques que les laboratoires des musées utilisent aujourd'hui pour analyser les œuvres. 모나리자 이머시브 전시장 맞은편에는 구상 미술계의 살아있는 전설 알렉스 카츠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혁신적인 화풍으로 모든 세대 화가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알렉스 카츠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과 색으로 순간의 포착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생존 작가의 원화 전시로만 구성된 초대형 전시를 선보이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무려 67점의 원작으로만 구성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전시라고. 전시관 2층에는 NBA 출범 75주년을 기념한 위대한 농구 선수 75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을 비롯해 현역인 스테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등 NBA 역대 최고 스타들이 실제로 신고 입었던 농구화와 유니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천의 대표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상상 플랫폼에서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와 순수 미술, 테마 전시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한 축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곳 상상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와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하준욱 운영사업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인천 상상 플랫폼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상상 플랫폼은 1978년도에 낡은 곡물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최대 규모의 해양 문화 복합 시설이고요. 네. 인천역에서 도보 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은 약 한 19,000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그리고 다목적 걸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적 공간에는 지금 1, 2층에는 3개의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뮤지엄 L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3, 4층에는 스토리지 인천이라고 해가지고 카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3층 맞은편에는 지금 또 인천시 교육청의 AI 융합교육센터라고 해서 2025년 3월 달에 운영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900평 정도의 공적 공간에는 저희 인천관광공사가 저희가 지금 4호기 이전을 해서 4월 2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100명 정도의 임직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3 계양광장은 지금 규모가 한 14,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에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제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또 스마트 음악 벤치라든가 또 계양 포토존 등 시민분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거리나 장소로서 저희가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옥을 올해 이전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 공사가 지난해 이 상상 플랫폼이 저희가 이제 인천시로부터 협을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29일 날 인천관광공사 사옥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현재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총 인천관광공사는 한 150명 정도의 임직원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그 송도 컨벤션 사업단과 그리고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제외한 한 14개 팀이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보금자리인 상상 플랫폼 사옥에는 지금 정식 개관을 지난 7월 19일 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도 이 핵심 공간으로서 또 중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이제 관심과 또 시민들로부터 요구사항들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서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가 견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 플랫폼이 재물포 르네상스와 함께 다양한 관광 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관광, 문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역할을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인천관광공사 여기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도심에 대한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중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구와 동구 이런 유관기관들과 또 지자체들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에 대한 구성뿐만이 아니라 시민분들과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재미와 체험을 드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관광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이곳 상상 플랫폼과 연계한 그런 상품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제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상 플랫폼이 개관한 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9일 날 한 달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관광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저희 관광공사 출자를 받으면서 또 공간에 대한 활성화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제 계속적인 숙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엔데믹이 이제 끝난 시점이다 보니까 또 우리 상상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1883 계양 광장에서도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문의 주셨던 것처럼 저희 관광사업 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공사가 어떻게 보면 관광의 목적이 진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5월달, 올해 5월달에 한 1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오셔가지고 1883 맥강 파티를 좀 진행을 했고요. 또 6월달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야시장을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주말에 했는데 10만 명 정도가 오셨고요. 그리고 또 국내 최정상급 또 가수들이 또 참여를 하는 JTBC 비긴 어게인 오픈 마이크라든지 또 2024년 청룡 어워즈, 핸즈 프리팅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관 이후에 저희가 주말마다 또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그 웨이브 마켓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 67개에 대한 업체가 참여를 하셨고 이틀 동안에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2, 3천 명 정도 되셔서 그 어떻게 보면 방문하시는 분들 목적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또 다양한 SNS에 사진을 올려주시고 또 SNS 또 마케팅을 해주심으로써 예전보다는 앞으로 더 이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의 차별적인 브랜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인천관광공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단순 이벤트뿐만이 아니고 아이스라든지 또 해외 또 국내 관광객들과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관광공사가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관광공사의 다양한 계획들, 상상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계획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0여 년간 대한민국 근대화의 거점이 됐던 인천 원도심에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인천 상상 플랫폼이 대한민국의 관문을 넘어 아시아로 비약하는 문화 관광의 명소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상상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